이렇게 주름이 많이 깊으신 상태였어요. 보톡스를 3회가량 진행을 했다 보면 되시고, 그거 단독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시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주름 필러가 같이 들어가셨던 분이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기저에 깔고 시술을 진행했고요. 리프팅 중에 이마 쪽에 살짝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신 상태고, 전반적으로 조금 깔끔한 상태의 피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 진짜 많은 시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술들 중에서 늙지 않기 위해서 꼭 챙겨줘야 되는 시술을 진짜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 꼽을 것 같으세요? 하나만 꼽자면은 보톡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고 누구나 효과를 보고 대중화가 돼 있고 안정성도 입증돼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진 않은 편이니까 딱 하나만 남긴다면은 저는 먹고 살기 힘들겠지만 보톡스를 남기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보톡스 좋다는 얘기 많이 있긴 한데, 보톡스가 이미 생긴 주름에는 효과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원리가 딱 그렇게 보면 되시거든요. 여기 만약에 종이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 종이를 살짝만 구겨주면은 다시 피면은 선이 없죠. 근데 세게 구기면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이 남아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가 있으면은 피부 이 종이장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근육들이 어느 정도 긴장도를 갖고 늘 수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축하고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고, 그게 계속 좀 더 찌푸리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좀 더 진해지는 것인데, 보톡스를 넣으면 이 근육의 힘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주름이 좀 완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찡그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더 생기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보톡스를 넣으면 이 힘은 빠지겠지만 아까처럼 선은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을 없앤다 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이 근육 긴장도 자체가 풀리면은 보이는 선이 좀 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진해진 선 자체는 없앨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보톡스의 한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금 늦게 미용에 관심이 갖게 돼서 이미 주름이 생긴 사람들도 좀 해결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보톡스가 첫 번째 치료긴 해요.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고 잔주름은 펴지고, 가장 늦게 왔을 때도 가장 빠른 거긴 하거든요.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으신데 더 진해지는 걸 예방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펴지는 것 쪽으로 좀 더 다려주고 싶다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얼굴을 풍선에 비유를 하는데, 풍선이 조금 쭈글쭈글해지면서 생기는 각각의 선들이 있을 경우에 안쪽에 바람을 넣으면 다시 팽팽해지겠죠. 그렇게 뭔가 볼륨을 주면서 채워주면서 진피층 자체를 탄탄하게 해주면서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풍선 안쪽이 아니더라도 바깥쪽을 다림이질 하듯이 좀 팽팽하게 펴주면 주름이 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긴 주름을 내가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쫙 거상을 해서 당기지 않는 이상 피부과적으로 뭔가를 한다 했을 때 다림이질은 리프팅, 뭔가 채워준 거는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좋은지 제가 하나씩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름이 있었을 때 그 주름 자체를 채워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고 피부가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꺼진 부분에다가 채워내면은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마주름이라던가 목주름이 있을 때 그 주름선을 한 땀 한 땀 채워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필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영구적인 방법은 당연히 아니에요. 필러 자체가 머무른 기간은 일시적이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극적인 경우에는 짠 하고 완전히 평평하게 펴지는 모양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필러는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조금만 완화를 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지만 드라마틱한 걸 원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시술이다. 그렇지만 주름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 필러로 예쁘게 채우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직접 상담을 받아봐야만 알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필러로 주름을 채워내는 부분은 목주름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이마라던가 미간주름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채워내는 것 중에 필러가 아닌 다른 스킨 부스터류인데요. 물광주사라던가 콜라겐 부스터 등 뭔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넣어줘서 그 피부의 퀄리티, 컨디션 자체를 더 올릴 경우에 그 부분이 항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 주름을 직접적으로 펴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의 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의 개선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스킨 부스터로서는 대표적으로 요새 좀 핫해지는 리투오라는 시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리투오는 피부의 외조직,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줄여서 말하면 ECM인데, 진피 성분 자체를 그대로 뽑아내서 면역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분말 상태로 담아서 그거를 주사해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투오 제품이 직접적으로 다 주사를 해보았을 때
즉각적인 효과라던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주름도 펴주면서 내가 항노화도 하고 싶다, 피부톤도 좋아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요새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순위로는 약간 볼륨을 주면서 주름을 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볼륨을 준다는 게 필러처럼 확 어떤 부위에 볼륨을 줄 수도 있지만 물광 스킨 부스트로서 좀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전체의 개선을 통해서 부분의 주름을 피는 방법도 있거든요. 부분적인 주름의 개선, 즉 얼굴 전체의 볼륨을 약간 자연스럽게 주면서 주름의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벨로테로 리바이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리바이브는 히알루론산 성분에다가 글리세롤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데 약간의 물광,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이 올라온 볼륨 자체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거든요. 정말로 얼굴이 많이 꺼진 분들은 레디어스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필러라던가 아니면 진짜 필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지만 약간만 자연스럽게 해줘도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스킨 부스터로서는 리투오나 벨로테로 리바이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림질을 해주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뭔가 피부 밑에 열감을 만들어서 그 열 자체가 콜라겐 재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얼굴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리프팅이라고 불리는 만큼 얼굴을 좀 올려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갔었을 때 단순히 올려주는 것 말고도 그 부위의 피부를 조금 펴준다거나 탄탄하게 해준다거나 생기 있게 톤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게 간접적으로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는 주름에 좋은 리프팅으로는 소프 웨이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소프 웨이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초음파가 밑에 열이 응집되면서 그 부위를 펴주는 건데, 다른 울세라 대비했었을 때 1.5mm 깊이로 얕은 층에다가 들어가서 펴주다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자라던가 마리오네트라던가 이가 쪽의 고양이 주름이라던가 이마 미간 쪽 주름에 있어서 소프 웨이브를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요. 사실 얼굴 전체에 다 진행했었을 때는 금액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부위의 주름이 좀 고민된다 했었을 때 보톡스를 기저로 좀 깔고 가면서 소프 웨이브를 약간 적은 샷으로 해당 부위에 같이 병행하면 정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적금, 안티에이징 측면에서 주름이 생기는 걸 도와주는 거는 저는 써마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열로서 뭔가 에너지를 주는 거에 가장 근본인 리프팅이기도 하고, 주름을 바로 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고주파 리프팅 계열 중에서는 써마지가 가장 주름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다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는 것은 즉각적인 비포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술을 해본 케이스 중에서 이마 쪽으로 주름이 이만큼 좋아질 수 있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렇게 주름이 많이 깊으신 상태였어요. 피부과가 처음이셨거든요. 저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사실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 자체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좋아지면 정말 만족을 많이 하시긴 하시거든요. 보톡스를 3회가량 진행을 했다 보면 되시고 정말 많이 펴지긴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이 피부 자체를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거 단독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시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진한 선이 있죠. 이 진한 선에 대해서만 약간씩 주름 필러를 수입 필러로 진행을 하셨었고, 첫 회에만 보톡스랑 필러를 같이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이후부터는 보톡스로만 리터치를 했다. 사실 뭐 이런 거 없어도 자신감 있게 멋지게 살 수도 당연히 있지만 이마 주름이 싹 펴지면은 누구나 더 기분 좋고 자신감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미용 시술의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병합해서 주름을 드라마틱하게 잡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마 쪽의 주름, 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한 부위가 싹 진하다기보다는 잔주름이 전체적으로 많으신 상태인데, 우리가 이마 근육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넓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축하면서 이런 회오리 모양, 그리고 여기도 미간 주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축하면서 이쪽으로 좀 찌푸려지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기저에 깔고 시술을 진행했고요. 리프팅 중에 소프웨이브를 이마 쪽에 살짝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신 상태고, 그랬을 때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조금 깔끔한 상태의 피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3번 정도 진행하셨고요. 부위에 따라 다른데 소프웨이브는 한번, 이마 쪽만 50샷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리 뭐 안 해도 나중에 가면은 의느님들이 다 펴주겠네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될 비용이 더 많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보톡스만으로도 예방을 하는 게 선은 가장 효과 좋고 가성비 좋고, 보톡스는 또 1년에 2번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오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으로 내가 주름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얼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위에 보톡스를 30살 이상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 인상을 맨날 쓴다던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마를 치켜뜬다던가, 잘 때 뭐 이갈이를 한다던가, 그거는 의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게 됐었을 때 받지 않은 분들 대비해서 좀 더 확실히 동안이 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어느 정도 천천히지만 다가오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세월의 흔적이나 주름을 잡고 싶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술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늦게 오시게 되면 선이 점점 더 진해지는 상태로 오시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보톡스로도 펴도 1회로도 펴도 2회로도 펴도 3회로도 펴도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에는 사실 피부과적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고, 요쯤 돼서 내가 정말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미리미리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